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길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송디입니다. 네, 오늘은 연준의 파월 의장 연설과 함께 시장에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잭슨홀 미팅을 주제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시나리오별 증시 반응과 전략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김도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도 타이밍이다. Do it now,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때요, 상황이? 전반적으로요? 네. 사실 올해 잭슨홀이 예년에 비해서 주목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팬데믹 이후에 미국 연준, 즉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체계가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가 딱 그 재검토의 말미에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올해 잭슨홀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죠. 파월 의장의 연설도 중요하고 주제에 대한 고용시장의 대전환 등등도 중요하지만 실제 미국 연준의 앞으로 5년을 책임질 통화정책 체계의 재검토의 결과가 발표되는 그 잭슨홀이라서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9월 FOMC를 앞둔 시점이어서 더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렇죠. 사실 올해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러니까 복귀해 보면 연준은 지난해 12월 달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하하고 계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금융시장은 언제 인하할까? 그 인하의 시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나오면서 아마 인하를 한다면 9월 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 하나증권 역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금리 인하 바로 직전이 9월 FOMC의 직전에 열리는 잭슨홀 회의라는 시점에서 매우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임기 말에 따른 권력 누수, 이 레임덕 시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이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발언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별이 빛나는, 돈이 빛나는 밤에 송디를 이제 한 지 한 두 달 됐는데, 네, 갈수록 송디가 또 적극성을 또 띄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파월 의장 자체적으로 보면 올해가 마지막 잭슨홀입니다. 떠나가는 사람이 어떤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 초미의 관심사인데 금융시장이 바라는 메시지, 즉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임기가 내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임기 바로 직전에 열리는 마지막 잭슨홀이라는 것도 하나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요. 지금 미국의 경제지표의 향방이 모호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또 반대급부로 보면 미국의 실업률을 비롯해서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것 같은데 등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파월 의장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wait and see, 즉 지켜보고 관망하는 심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즉 원론적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이 모든 것들을 매파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매파적으로 인식한다면 당일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 주말을 겪고 나서 차주 월요일 날 도래하는 한국 증시에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매파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지만 1978년부터 잭슨홀이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지난해 2024년까지의 잭슨홀 당일날에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코스피의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S&P 500 같은 경우는 약 한 0.3% 플러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6% 플러스, 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평년 같으면 잭슨홀 이후 바로 그날의 수익률은 긍정적이었다, 플러스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9월 FOMC와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9월 FOMC와 연관성, 그러니까 잭슨홀에서의 제 예상으로는 원론적인 파월의 얘기, 그것은 매파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시장의 이목은 바로 다음 넥스트 이벤트인 9월 FOMC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9월 FOMC에서의 바로 직전 시장에서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될까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FOMC 바로 직전에 또한 FOMC 바로 이후에 어떤 컨센서스의 변화가 나타나야지 주가지수에 가장 긍정적이었냐라고 보면은 FOMC 바로 직전에는 매파적인 분위기, 즉 이번에는 금리를 올릴 것 같아, 긴축적일 것 같아라고 해서 바짝 졸아있다가 FOMC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완화적이었다, 아니면 오히려 금리를 낮췄다라는 비둘기파적 모습을 보인다면 항상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가 지수가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평균 한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 예상대로 매파적인 잭슨홀이 나타난다면 9월 FOMC 바로 직전까지 매파적인 컨센서스, 하지만 저희 하나증권의 전망대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주식 측면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어떤 업종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업종이 되게 좀 중요한데요. 미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FOMC 바로 직전까지는 매파, FOMC 이후는 비둘기파. 이러한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회의를 전후로 바뀐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긍정적인데 과거 2018년도 이후에 한 12번의 회의 중에서 그러니까 매파로 인식됐다가 비둘기로 바뀐 회의에서의 S&P 500의 주요 업종들을 쭉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한 결과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도주, 즉 FOMC 회의 이전에 바로 상승폭이 컸던 주도주가 여전히 FOMC 회의 이후에도 주도주의 상승 탄력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도주 안에서도 확실히 쏠림이 나타났다. 그래서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뀐다는 것은 미국 기준으로는 주도주를 계속해서 담아도 된다라는 결론이고요. 반면 한국은요. 기존의 주도주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완만해졌습니다. 오히려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이런 비둘기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를 분출했었다. 자, 지금으로 취현해 볼까요? 올해 코스피에서의 주도주는 지금은 조방원, 즉 조선 방산 원전이겠죠. 조선 방산 원전의 주도주의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뀐다면 상승 탄력은 다소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것의 빈자리를 다소 소외되었던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등등의 소외된 업종에서 시세를 나타낼 개연성도 높다라는 것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뀌었을 때 우리 시장의 전략적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종목을 드려야 되죠. 사실 2차 전지 중에서는요,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여러 가지 2차 전지 안에서도 재무의 안정성이 있으면서 이익의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재무적인 안정성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이익에 대한 개선이 높아지는 것들. 컨텐츠에서는 하이브, 지속해서 한 2, 3주 됐죠. 2, 3주 전에도 제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이브를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하이브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 번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증시의 분수령이 될 잭슨홀 미팅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업종 전략, 그리고 FOMC 시나리오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중요한 건 지금의 데이터와 정책 흐름을 연결지어 읽는 시야일 것 같습니다. 돈이 빛나는 낮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통장도 기분도 햇살처럼 반짝이길 바라면서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반짝반짝. 안녕. 네.